딸이 정말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집으로 온 설계도에는 BLUEPRINT 47. 왜 현실 건물과 똑같이? 그 작업실 숨겨진 층계. 마지막 암호 MOTHERROM.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폭발사고 기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한 통. 엄마 BLUEPRINT 47점. 거기서 봐요. 딸의 목소리. 지하 설계실에서 마주한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녀를 가두고 사고까지 조작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협박했죠. 날 망치면 당신 딸은 다시 죽어. 저는 아무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연 행사 중 가희가 해킹한 도면. 건물 모델이 붕괴하며 도연의 범행 CCTV가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붕괴 속으로 사라지고 가희는 또 보이지 않았죠. 며칠 후 현장에서 발견된 건 손목시계뿐. 딸의 마지막 메시지. 엄마, 이번엔 내가 제 건물을 완성했어요. 나는 바닷가에 BLUEPRINT 47학교를 세웠습니다. 학생이 묻죠. 선생님, 이건 누가 설계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 딸이요. 세상에 남은 마지막 그림자 건축가.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딸의 설계가 남긴 마지막 청사진, 풀 영상에서 모든 비밀을 확인하세요.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유리처럼 차갑습니다. 햇빛은 따뜻하지만 그 빛이 닿는 건물의 그림자는 늘 회색빛이죠. 저는 윤정란 건축가입니다. 딸 가희의 이름이 붙은 재단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하지만 건축가에게 시간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는 갈라지고 철근은 녹슬죠.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희의 일주기 추모전을 여는 날입니다. 딸이 설계했던 도면들을 정리해 전시장 벽면에 걸었어요. 하얀 도화지 위에 그녀의 선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섬세한 곡선, 결코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숨결이죠. 엄마, 이거 보세요. 곡선은 사람의 마음을 닮았어요. 직선보다 훨씬 따뜻하죠. 가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돌리면 당연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추모전 준비를 마치고 조용히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재단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제 사위 오도연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가희가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도연 씨. 재단 쪽에서도 이번 전시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가희의 이름으로 더 많은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대요. 그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너무 정중해서 때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는 회사 부대표로 가희가 몸담았던 건축사무소를 거의 혼자 이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비운의 천재를 기리는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늘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있었거든요. 추모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었고 작업실 불빛만이 집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바람이 서류를 흩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투 하나가 현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우편 번호도 어떤 표기도 없는 봉투였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설계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했습니다. 가희의 필체였습니다. 그 아이만이 쓰던 독특한 획,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는 선,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작은 낙서 BLUEPRINT 47.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글씨는 분명 제 딸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러나 가희는 1년 전 그 폭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죠. 그 아이의 손목에 달린 은색 팔찌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죠? 설계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익숙한 선들이 펼쳐졌고 도면의 중앙엔 낯선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좌표는 이상하게도 회사 본사 건물의 구조와 일치했습니다. 층계, 로비, 복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방 하나. 그 방의 이름은 47. BLUEPRINT 47. 가희가 생전에 쓰던 개인 프로젝트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면은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희야, 이걸 내가 그린 거니? 그럼 이건 뭐야? 왜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가희가 살아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면의 각선을 따라가며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층과 층이 이어지는 방식, 구조선의 간격, 벽체 두께, 어딘가에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건축은 언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읽히지 않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겐 분명한 의미가 존재하죠. 그날의 도면은 마치 저에게만 보낸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국 무심코 가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희야, 거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전시장에서 가져온 모형 속 작은 LED가 혼자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할 시간인데 마치 누군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가희야?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면의 선이 꿈속에서도 그려졌습니다. 낮에는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밤에는 모형 속 불빛이 자꾸 깜빡였죠. 저는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진실을 알려주려 하는 걸까요? 추모전 다음 날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이 제게 보고할 게 있다며 본사로 오라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가희가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도면을 찾았어요. BLUEPRINT 47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흩어지며 검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BLUEPRINT 47. 어째서 그 이름이 또?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도면 이번 재단 홍보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희의 마지막 작품이니까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도면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조용히 손끝으로 선을 따라가며 속삭였습니다. 가희야, 이걸 나한테 왜 보냈니? 그때 종이 한 귀퉁이에서 희미하게 각인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흔적처럼 남은 연필 자국.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시작해요.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히 제 딸의 글씨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재단 건물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도면 속 구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가희가 남긴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면의 한 줄 한 줄이 내가 몰랐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도면과 기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면 속 선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눈을 뜨면 현실의 벽과 천장이 도면과 겹쳐 보였죠. 건축가로서 공간을 읽는 능력은 있었지만 딸이 남긴 메시지를 이해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새벽 4시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 안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탁자 위에 놓인 설계도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도면, 가희의 손글씨로 적힌 BLUEPRINT 47.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죠. 다음 날 나는 가희의 옛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폭발 사고 이후 문이 닫힌 채 그대로인 그곳.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먼지와 낡은 모형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삭은 공기 냄새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희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 그 아이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곳. 나는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절반 불에 탄 도면과 모형 조각, 타버린 커피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간 속에 봉인된 듯 멈춰 있었죠. 서랍을 하나씩 열던 중 가장 안쪽 서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의 나사 하나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자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 안쪽 벽이 살짝 밀리더군요.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47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안에는 가희의 손글씨로 된 메모와 설계 아이디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춰진 층계, 숨겨진 방, 문은 벽 속에 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감춰진 층계. 나는 노트에 적힌 좌표를 회사 본사 설계도와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좌표는 본사 7층 설계실 벽체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평면 벽이 있었죠. 도연 씨 혹시 본사 7층 설계실 벽 안쪽 비밀 공간 있나요? 비밀 공간이라니요. 정란 씨,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도면일 뿐이에요. 그 도면이 단순한 도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가희는 함부로 선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선에는 이유가 있죠. 그의 말이 냉정할수록 나는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를. 다음 날 몰래 회사 보안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가희가 사고 전에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죠. 직원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오도현 부대표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조건으로 CCTV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 속 영상. 새벽 2시 43분 회사 복도를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어깨선은 분명 가희와 닮아 있었죠. 그녀가 복도 끝에서 벽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벽 너머로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는 듯한 흔적.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희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 공간 안에 뭔가를 남겼다는 확신이 들었죠. 노트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각 도면마다 미세하게 어긋난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들을 맞추자 하나의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 형태의 구조선. 중앙에는 4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죠. 엄마, 여기서 시작해요. 그 글씨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나는 본사 도면을 들고 새벽에 차를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흐리고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뒤를 바라보는 듯 했지만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보안실 유리문 뒤 CCTV 화면에 순간적으로 어떤 형체가 스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시선이 나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야. 가희가 남긴 길이야. 도면 속 붉은 선이 가리키는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철컥.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고 벽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춰진 층계. 노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손끝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 끝 철문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MOTHERROM.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평생 만들고 싶어 했던 공간, 그 이름이 내 눈앞에 새겨져 있었죠. 문 안쪽에서 미세한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 어둠이 나를 끌어안듯 했습니다. 그곳이 진실의 시작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숨을 고르기조차 힘든 하루하루, 손끝에 남은 설계도의 감촉만이 나를 붙잡아 주었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희가 남긴 흔적을 따라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회사 내부 고발자 박현우. 그를 만난 건 사무실 폭발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커피 향이 진하게 배어 있는 곳에서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난 씨, 그 사고 기록이 조작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보고서, 심지어 현장 조사 자료까지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작? 그럼 가희가 왜?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고 직후 도연 씨가 모든 자료를 자기 쪽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도현 남편이자 사업 파트너. 그가 회사와 재단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가희의 아이디어를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했다는 소식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가희가 남긴 도면과 아이디어, 그 모든 것이 남편의 소나기 속으로 들어간 순간을 떠올리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삼켰습니다. 현우 씨 정말 증거가 있나요? 증거라기보단 파일과 메모가 있습니다. 사고 이전 가희 씨가 어떤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도연 씨가 이름만 바꿔 등록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수신 중이라는 표시가 떴고 낯익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 BLUEPRINT 47. 거기서 봐요. 목소리, 그 목소리. 차갑고도 선명하게 내 가슴을 파고드는 소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들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희 살아 있었던 겁니까? 가희 너 정말. 목소리는 끊겼지만 나의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BLUEPRINT 47로 가겠다.
새벽녘 나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희가 남긴 도면, 속 단서, 숨겨진 계단, 그리고 도연이 감춘 진실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라는 신호였죠. 도연이 회사와 재단을 장악한 순간 가희는 단순히 희생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서 내게 길을 남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은 위험하고 균열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밤하늘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균열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BLUEPRINT 47. 나는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BLUEPRINT 47이 의미하는 장소, 그리고 가희가 남긴 도면, 속 단서가 이끌어준 지하 설계실.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마다 내 온몸은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지하, 습기 섞인 공기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고요하면서도 불안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죠. 도연이 숨겨둔 공간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이 도면에 표시된 계단을 비추자 녹슨 철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출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곳에서 내가 상상조차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가희.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회색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든 그녀가 있었습니다. 가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인 눈빛.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살아있어요. 도연이 저를 숨겼어요. 정신불안 환자로 몰아서 아무도 모르게 감금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나는 도연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가희의 죽음을 조작했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살아있었고 그 모든 일은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럼 그 폭발사고 전부 거짓이에요. 사고는 조작이었어요. 재단을 이용해 투자금도 세탁하고 있었죠. 엄마, 믿기 힘들겠지만 전 살아있었어요. 나는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오고 서로의 몸을 꼭 끌어안은 채 그동안 쌓였던 슬픔과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엄마, 놓지 않을게요. 가희 정말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보다 더 날카로운 위협이 있었습니다. 눈길을 들어 벽을 보니 작은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 이제 우리의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차가운 공기처럼 내 척추를 스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제외한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쌍둥이처럼 세상을 향해 반격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반격이 얼마나 위험할지, 그리고 도연이 우리를 어디까지 쫓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나는 가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함께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카메라가 우리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재회, 그 빛나는 순간조차 위험으로 가득 찬 덫이었던 것입니다. 지하 설계실의 어둠 속 슬픔과 분노, 사랑과 절망이 뒤섞인 순간을 마주하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도연이 만든 모든 거짓과 함정을 깨부수고 가희와 함께 모든 진실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지하 설계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가희와 마주 앉아 있었죠. 가희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한 해 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그녀의 결연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심장을 조이듯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도면 속 암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도연이 남긴 숨겨진 구조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 루트, 허위 공사 구역, 위조된 계약서, 허공 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단순한 폭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이용해 재단과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고 허위 계약과 가짜 공사를 만들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숨겨져 있었지만 가희의 암호 해독 능력과 세심한 설계 덕분에 나는 이제 진실의 가장자리까지 다가섰습니다. 엄마, 이 도면 봐요. 여기 숨겨진 디지털 파일이 있어요. 가희는 작은 USB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긴장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것이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연의 악행을 폭로할 우리가 기다려온 결정적 증거였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반드시.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연.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정란 씨, 그 도면은 당신 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날 망치면 그녀가 다시 죽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건 그녀가 안전한 거겠죠? 내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가희가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성은 경고했습니다. 이건 협박일 뿐이야. 도연이 또 다른 공포를 심어 나를 조종하려는 것뿐.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내게 말없이 힘을 주는 듯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믿지 않아. 가희는 살아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가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끝낼게요. 제가 직접 도연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내 곁을 떠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결 하나 느낄 수 없는 그 빈자리에 나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며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하 설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가희가 혼자 걸어간 길을 떠올렸습니다. 그 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선택한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SB 속 파일을 열자 증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연이 설계한 세탁 루트, 허위 공사 구역, 투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위조 계약서까지.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화면을 따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니. 도연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짰다니. 증거를 확인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하 설계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USB를 쥔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연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우리가 찾은 증거와 가희의 결단력이 있으면 결국 그의 권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지하 설계실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외부의 시선, 감시 카메라,
그리고 도연의 눈.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희가 선택한 길을 믿고 그녀가 돌아올 길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붕괴의 전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의 권력과 탐욕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모녀의 첫 발걸음이 뚜렷하게 내딛어진 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이 싸움은 곧 세상 전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가희야, 어디 있든 반드시 널 지킬게.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날 회사 본사 로비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내뿜는 긴장감과 권력의 냄새가 실내를 채우고 있었죠. 가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담긴 숨결처럼 회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로비 한쪽 구석에서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손에 쥔 USB 속 증거 파일과 가희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결코 놀랍지 않았습니다. 가희라면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도연은 무표정하게 사람들을 지휘하며 시연 행사의 준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었죠. 가희의 존재, 그녀의 증거, 그리고 그녀가 계획한 반격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관찰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일렁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긴장감이 흥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스크린이 켜지며 회사 모델의 3D 도면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프레젠테이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화면 속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기둥이 휘청이며 결국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투사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붕괴 장면이 단순한 CG가 아니었습니다. 폭발 당시 도연의 조작과 범행을 담은 진짜 CCTV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가희, 이게 정말 너야? 그 순간 나는 화면 너머로 그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가희는 스크린 뒤에서 도연의 범행을 폭로하고 있었고 그 증거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도연이 곧 무너질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어떻게.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희는 침착하게 키보드를 조작했고 나는 그 행동 속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자신의 안전을 초월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내부 시뮬레이션이 현실과 겹쳐지며 현실에서도 구조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근이 부러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로비 전체를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고 도연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희, 너. 그의 발걸음은 점점 붕괴되는 구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면서도 그가 받는 운명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이 순간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희는 스크린 뒤에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마저도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가늘게 뜨며 시선을 스크린과 현장에 고정했습니다. 가희가 사라진 순간 마음속에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불길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 나는 로비 한쪽에 서서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숨기고 눈앞의 잔해와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 세상은 무너졌고 모든 계획과 음모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가희의 흔적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청사진과 결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희야, 너 무사하길. 붕괴된 청사진 속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가희가 다시 나타날 그날까지 나는 그녀의 길을 지키고 그녀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렇게 회사는 파괴되었고 도연은 최후를 맞이했으며 가희는 또다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회사 건물 잔해를 바라볼 때마다 가희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진 건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희의 손목시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그녀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계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손에 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도연의 음모와 폭력 속에서도 살아남은 가희의 결의를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남겨진 글귀는 짧았지만 무게감은 세상의 모든 글보다 깊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내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 건물을 완성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모든 건축물, 도면 속 숨겨진 윤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끝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희는 비록 눈앞에 없지만 그녀의 존재와 신념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불법 행위도 빠르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벌인 공사비리, 허위 공사, 투자금 세탁 등 모든 범죄가 기록과 증거로 폭로되었고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희를 잃었을 때 느낀 분노와 슬픔은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안은 가희가 남긴 설계와 청사진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설계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건축의 윤리를 보여주는 한 사람의 결의와 사랑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 붕괴된 건물 위를 걸어 내려가며 잔해 속에서 가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웃던 얼굴, 설계 도면에 집중하던 눈빛,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지켜보던 내 마음을 이해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내 안에서 혼합되며 슬픔과 감사, 그리움이 뒤엉킨 감정으로 폭발했습니다. 가희야, 엄마가 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될까?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희가 남긴 건물과 설계,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어디에서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변했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녀의 신념과 윤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만든 작품과 진실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회사 불법 폭로 후 사람들은 가희의 설계를 건축의 윤리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도면과 작품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찬사 속에서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가희야, 엄마는 여기서 널 기다릴게요. 너의 길을, 우리의 진실을 지킬게요.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붕괴된 건물 잔해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가희의 흔적을 더듬고 그녀의 설계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어떤 이는 이미 떠나버렸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희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그녀의 설계와 결의는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엄마, 너의 청사진도 완성될 거야. 내가 지켜볼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세상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진실이 숨겨져도 그녀가 남긴 청사진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붕괴된 건물 위에 서서 그녀의 손목시계를 손에 쥐고 가희의 마지막 메시지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가희의 설계가, 가희의 정신이 이 세상 어디서든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엄마로서 내가 지킬 것이라고. 이제 세상은 조금 더 진실은 드러났으며 가희는 눈앞에는 없지만 영원히 내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완성한 건물 위에서 나는 다시 숨을 고르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가득히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붕괴된 회사의 잔해 속에서 가희가 남긴 흔적과 설계가 세상에 드러난 후 내 삶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하얀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곳. 여기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가희가 꿈꾸던, 그리고 내가 지켜야 했던 꿈. 바로 작은 건축학교였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BLUEPRINT 47. 가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설계도 이름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숫자와 글자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설계 철학, 윤리,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끝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단순히 건축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윤리, 삶과 사랑, 책임을 담은 설계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희가 남긴 청사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개교식 날 아침, 바닷바람은 세찬 편이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자 나는 설계도와 도면들을 정리하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설계 도면마다 그녀의 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제자들이 내 앞에 앉자 나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누가 설계했어요?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요. 세상에 남은 마지막 그림자 건축가죠. 그 순간 교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설계도가 흔들리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글귀를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시련과 음모가 겹쳐도 결국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가희가 그리고 내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건물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윤리, 사랑과 책임이 담겨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점점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로운 상상과 창의력이 피어났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이가 남긴 설계가 단순히 종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바닷바람이 더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나는 교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도 균형과 리듬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가이의 설계와 삶처럼 혼돈 속에서도 진실과 질서는 살아있었습니다. 가이야, 너의 청사진이 이 세상 어디서든 빛나길. 나는 도면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그녀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가이는 눈앞에 없지만 그 흔적은 내 마음과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도면을 펼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밝았고 희망이 넘쳤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가이가 나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나는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도면을 손에 쥐고 가이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내 딸이자 나의 스승이었고 세상에 남은 마지막 그림자 건축가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설계란 단순히 건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가이의 삶과 설계, 그리고 우리 둘의 시간은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킨 진실 앞으로도 계속 지킬게. 너의 청사진을, 우리의 청사진을. 그리하여 BLUEPRINT 47은 단순한 학교가 아닌 진실과 윤리, 사랑과 책임을 담은 새로운 설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이의 정신은 여기서 학생들의 손끝에서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바닷물은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나는 설계도를 다시 펼쳐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가이야, 너의 설계가, 우리의 진실이 이 세상 어디서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게.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